지금부터 새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저랑 3년 넘게 얘기하고 논의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성장을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각종 분야에서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좀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논문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논문은 다양한 변수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 상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안에 결론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거를 맹신해서 그래, 내가 사용한 엔진 오일이 다 그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소개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누르셨죠? 제가 오늘 갖고 온 논문은 제목은 GDDP Tribe Film Formation and Remover. 휴 스파이크라는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휴 스파이크 이분이 마모 방지 첨가제 GDDP에 대한 히스토리랑 전체 리뷰까지 해서 페이퍼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제자가 되게 많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오 우에다, 일본 분인 것 같아요. 논문에는 소속이 어딘지를 다 밝히거든요. 쉘에 계시더라고요. 우에다 박사님은 이 논문을 쓴 이유가 그때까지 생성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리무버, 즉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 페이퍼를 쓰신 거예요. GDDP는 거의 80년 넘게 마모 방지용 물질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의 혁신을 일으킨 물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도 엔진 오일이 지금까지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GDDP가 징크 다이알킬 다이사오 포스페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징크, 아연이죠? 이게 백번이에요. 다이는 두 개라는 소리예요. 다이사오, 사오가 황입니다. 포스페이트, 그래서 여기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알킬 다이사오 포스페이트, 이게입니다. 이 양쪽에 있어요. 여기 GDDP예요. 요게 열분해를 일으키면서 여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여기가 끊어지기도 하면서 열분해가 되거든요. 이 물질들이 금속 표면에 붙으면서 트라이버 필름이 생기는 겁니다. 마모를 방지하는 필름인데 마찰을 줄여주는 필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GF6A 나오고 막 그러면서 고마찰로 만들잖아요. 그때는 GDDP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몰리브덴, MODTC나 아니면 보레이드 에스테롤 이런 걸 같이 해서 GDDP 만들어진 거에 내가 추가적으로 붙여서 마찰을 감소시키는 거지 절대 GDDP만 가지고는 마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찰이 더 증가해요. GDDP의 트라이버 필름은 표면 거치기가 거칠어요. 그래서 마찰이 강해집니다. 그 마찰들이 있기 때문에 GDDP 자체의 필름도 꺼끌꺼끌하니까 자체로 제거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을 여기를 표현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 사람이 없다.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내가 설명한다. 일단 트라이브 필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라이브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가 MTM입니다. 어떤 장비냐? 요 장비입니다. 디스크가 돌면서 볼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트라이버 필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 SLIM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붙여놓는데 실시간으로 얼마큼 두께가 생기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GDDP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컨더리 GDDP, 프라이머리 GDDP가 있어요. 알킬 그룹의 체인이 한 줄로 노멀로 되어 있는 거를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컨더리는 뭐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 아이소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요거를 세컨더리라고 해요. GDDP1이 프라이머리 GDDP였죠. 그 다음에 C6 세컨더리 GDDP의 롱체인이었어요. 자, 얘네들은 러빙하는 시간에 따라서 트라이브 필름이 증가해요.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요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C3, C6, C4 요네 둘은 세컨더리 GDDP에서 숏체인이었어요. 걔네들은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빡 증가하고서 빨리 생성이 되더니만 없어지면서 얇은 두께로 그냥 유지가 됐어요. 트라이브 필름이 두꺼워야지만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얇은 두께로가 되더라.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요번에는 어떤 테스트였냐면 GDDP를 50ppm, 100ppm 증가시켰더니 얘네들은 전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그런데 쇼체인을 증가했더니 100ppm 정도까지는 증가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많은 양을 집어넣어 버리니 뚝 떨어지는 양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뭘까? 요거를 밝혀보자. 표면에다가 엑스레이를 싹 쏴버려요. 그러면 물질의 레이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높으면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금속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오가 뭐냐면 브릿지 옥사이드인데 포스페이트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결합 있죠? 이 결합이 많은 경우에 요 브릿지가 늘어나는 거죠. 난 브릿지 옥사이드는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연결되지 않은 옥사이드를 난 브릿지 옥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요 비율이 높으면 이것처럼 엄청나게 크로스 링킹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울트라 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연과 징크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금속이 결합이 안 돼 있으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견고하지가 않으니까 러빙을 해서 흔들면 얘네가 직거를 긁어요. 그러면서 두께가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처럼 아이언이나 징크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있어서 잡고 있으면 떨어져 나가서 긁더라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울트라 포스페이트가 되는 순간 깎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리무버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연과 옥시전의 비율이 오소, 파이로, 폴리가 되게 높죠. 근데 울트라 포스페이트는 빵이야. 징크가 없다는 거예요. 아연이. 브릿지 옥사이드는 서로 백본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얘는 없고 여기 보니까 얘는 1.5나 돼. 울트라 포스페이트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GDDP로 견고한 트라이버 필름을 만들려면 철이나 아연이 들어가 있는 트라이버 필름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울트라 포스페이트가 되는 애들은 새로운 GDDP를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두께 변화가 없더라. 다시 형성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엔진 오일을 새로 교환한다고 해서 이게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엔진 오일 테스트가 아니에요. GDDP 테스트고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생성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혹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 갑자기 가속도 밟고 막 하잖아요. 결국은 트라이버 필름이 기존에 있던 게 벗겨져 버려서 금속 표면이 다시 나오고 첨가제가 다시 붙으면서 새로운 트라이버 필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조건이랑은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 궁금증이 들잖아요. 엔진 오일은 다양한 첨가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모 방지 첨가제, 마찰 조종제, 산화 방지제 20가지 이상이 들어가는데 GDDP도 한 종류가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세컨더리 GDDP, 프라이머리 GDDP, 베이직 GDDP, 뉴트럴 GDDP 이런 것들이 혼합물로 섞여 있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트라이버 필름에 대해서 적합하게 혼합된 물질을 쓰는 겁니다. 자동차용에서 트라이버 필름을 빨리 형성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컨더리 쇼체인 GDDP만 잔뜩 넣어버리면 생겼다가 없어지겠죠, 금방. 이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프라이머리 GDDP 또는 세컨더리에서 롱체인 GDDP를 같이 넣어서 요거를 옵티마이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래 써야 하는 상용차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쇼체인 GDDP보다는 프라이머리 GDDP랑 롱체인 세컨더리 GDDP가 더 많으면 천천히 생기긴 하지만 오랫동안 표면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만 쓰면 안 돼. 빨리 생기는 물질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적정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내 목적에 맞게 섞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쇼체인, 세컨더리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고 리무버가 돼서 이거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나쁜 게 아니고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품 개발자, 포뮬레이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몫이죠. 여러분들 구독 누르셨죠? 안 누르셨다고? 구독 눌러주세요. 트라이버 필름이 많이 형성되면 장수명이나 엔진 보호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렇죠. 오일을 고를 때 GDDP가 어떤 게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찾아서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MSDS를 보게 되더라도 GDDP라는 말은 표현이 돼 있긴 한데 단 하나만 딱 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려면 개발하는 사람한테 어떤 비율로 썼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노하우잖아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죠. 트라이버 필름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구성이 강한지 우리 테스트한 걸 보여드리잖아요. 전단 안정성 보여드리기도 하고 마모 테스터 한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합된 테스트 결과들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좋은 걸 썼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저 정도로 가니까 유막 두께가 얇아져요. 퓨어 이코노미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을 보호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트라이보 필름을 강화시켜야 돼요. 유무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거를 트라이보 필름이 보호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로 갈수록 트라이보 필름의 내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첨가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점도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유관료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엠블진에서 Come on!